화려한 색과 무늬의 원단부터 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음료와 식품들, 그리고 금속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 불을 이용해 직접 가열할 수 없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고온의 증기와 열,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산업용 보일러다. 여기 오랜 세월 동안 산업용 보일러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 있다. 보일러의 안전관리부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 개발까지 산업용 보일러만큼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 성광호 기능 한국인을 소개한다. 충청남도 철원에 위치한 한 음료 제조 공장. 이곳에서는 유산균을 이용한 다양한 음료가 만들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를 통해 공병 안으로 음료가 빠르게 주입되고 그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면 하나의 음료수가 완성되는데, 이곳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음료수는 총 85만 개. 이 많은 양의 음료수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커다란 탱크들이 줄지어 세워진 이곳. 원유에 유산균을 배양하거나 첨가물을 조합해 음료수를 만드는 배합실이다. 그런데 이 음료수를 배양하거나 조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바로 배합 탱크를 살균 소독하는 과정인데, 탱크에 증기 배관을 연결하고 고온의 물과 증기를 주입해 1시간 정도 내부를 세척한다. 최소 95도에서 최고 100도가 넘는 물과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직접 삶는 것과 똑같은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약품 소독이 있는데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물로써 스팀으로 멸균수로 돌림으로써 조금 작업 효과가 좋습니다. 증기소독으로 배합 탱크의 멸균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음료수의 배양 작업을 시작하는데, 유산균 음료수가 만들어지기까지 6시간 이상의 배양 시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수는 배관을 타고 곧바로 음료를 공병에 주입하는 공정으로 보내진다. 음료수를 생산하는 과정 중 살균 작업 외에도 증기가 사용되는 또 한 곳이 있다. 바로 포장지를 공병에 부착하는 과정이다. 1초에 6번 이상 움직이며 공병에 포장지를 끼워 넣고 있는 기계. 육안으로는 그 속도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기계를 통해 1차 포장을 끝낸 공병들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뜨거운 증기로 가득한 스팀 터널 안. 포장지가 씌워진 공병들이 증기를 가로지르며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공병의 포장 작업이 완성될 수 있다. 이게 필름이 그냥 씌워진 상태에서 필름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하게 접착이 되어서 공병 완제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공병보다 큰 사이즈였던 포장지가 스팀 터널을 지나면서 공병에 딱 맞게 흡착이 된다. 그 열이라든지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병의 변형이라든지 파손이 올 수가 있고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필름을 접착을 시키는 겁니다. 최소 85도에서 최고 95도에 이르는 고온의 증기를 공병에 분사하면 열로 인해 포장지가 수축하면서 공병에 딱 맞춰 달라붙게 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접착제 대신 고온의 증기를 포장 작업에 이용하는 것인데, 덕분에 안전한 포장 작업뿐만 아니라 증기로 인한 공병의 살균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산된 음료수들. 만약 약품을 대신할 고온의 증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안전성과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분주했던 공장에 갑자기 비상경고등이 켜지고 일제히 모든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데,
그때 황급히 스팀 터널 안을 살펴보는 직원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걸까? 스팀 터널 또한 포장 작업을 멈춰버린 상태다. 수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량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스톱이 됩니다. 알고 보니 스팀 터널에 공급되던 증기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져 공병의 포장 작업이 정지되었고, 이 때문에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바빠지는 곳이 바로 보일러실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증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업용 보일러이기 때문. 그때 보일러 뒤편으로 걸어가 투시구를 통해 보일러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자. 연료가 연수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인데, 노란빛과 붉은빛을 내며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다. 색깔이 수반적으로 잘 되면은 밝은색, 혈백색 나타나는데, 지금 색깔은 어린 색깔 같은 경우는 단열도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가해 공격이 좀 많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특별한 장비도 없이 그저 보일러의 압력과 연료가 연수되는 색깔만 보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어내는 이 사람. 바로 수십 년간 산업용 보일러 관리를 책임져온 성광호 기능 한국인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챈 기능인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보일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능인. 보일러 완전 요사인데 연료량하고 공기량하고 적정 들어가는데 컴파운드 레귤레이터는 대책 기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과잉 공급된 것인데, 산소의 공급이 과다할 경우 연료가 오히려 완전 연소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량을 적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의 작업에도 기능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연소 시 최고 2500도의 열이 발생하는 보일러. 한여름 같은 열기에도 기능인은 신중하게 정비 작업을 이어간다. 정비를 끝낸 그가 투시구를 통해 다시 한번 연소 상태를 확인하는데, 불의 색깔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기능인. 색깔 파란색이 많이 보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다행히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불완전 연소되어 붉은색을 띠던 불 색깔이 완전 연소 상태를 나타내는 푸른색으로 바뀐 것이다. 적정 공기랑 바람을 맞추니까 불 색깔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해 공기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